후쿠오카 대학 반도폭일부 불곰 습격 사건. 1970년 7월 후쿠오카 대학 반도폭일부 학생 5명은 홋카이도의 히다카 산맥 종주를 목표로 7월 12일 오전 9시경 하카타역을 출발하여 이틀 뒤인 14일 카미카와군 신토쿠정 신토쿠역에 도착한 후 메무로타케에 입산하여 페테가리다케로 향하는 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원은 리더인 타카세 카즈토시 당시 20세, 서브리더 타키 슌지 당시 22세, 코로기 모리오 당시 19세, 니시이 요시하루 당시 19세, 카와하라 요시타카 당시 18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학교에 진학하는 나이가 2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8살이지만 일본에서는 6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입할 때에도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나라는 19살이지만 일본에서는 17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18살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5명의 친구는 다들 대학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주 계획을 세우고 이들은 여독을 풀 새도 없이 현지에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고 신토쿠 주재소, 한국에서는 이제 파출소라고 부르는 그 주재소에다가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날 바로 등반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즉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1970년대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발달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뭐 불곰이 나타났네 뭐네 이런 정보나 소식이 늦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젊은 혈기만 믿고 올라간 거예요. 당시 이들은 히다카 산맥 종주를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 한계, 날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중간 지점인 카무이산까지만 등반하고 종주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7월 25일 이들은 쿠노사와 분지에 텐트를 쳤으며 불과 6, 7m 앞에 나타난 에조불곰과 마주쳤습니다. 부원들은 곰이 사냥으로 절멸된 규슈지방에서 왔고 에조불곰은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며 나중에 밝혀진 곰의 모습을 보면 이 곰은 불곰치고는 작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처음엔 겁을 먹지 않고 신기해하고 와 귀엽다 생각보다 작은데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한참 동안 관찰하는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걸 버리고 하산하거나 구조 요청을 했었어야 됐으나 이들은 곰과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남자애들이 한창 혈기왕성한데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곰을 만나면 생각보다 안 크잖아. 이 곰이 암컷이었고 덩치가 그렇게 안 컸다고 해요. 다 일어섰어도 한 성인 남자 키보다 작았대요. 150cm 정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했던 곰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만만하게 봤던 것도 있고 여기서 하산을 선택했으면 됐는데 아마도 나중에 하산해서 술자리 가서 이런 영웅담처럼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좀 무모한 선택을 해서 하산을 하지 않죠. 남자들이 원래 좀 단순하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겪고 나면은 되게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가 왕년에 막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술자리 안주로 모두에게 과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들은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너무 무서워서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전봇대 뒤에 숨고 막 차량 뒤에 숨고 막 이른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일본에 있는 20살 이상의 대학생들이 혈기왕성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윽고 곰이 텐트 밖에 내놓은 등산용 배낭에 음식들을 뒤졌는데 이들은 곰이 흥미를 잃었을 때 재빨리 배낭을 회수한 뒤 불을 피우고 식기를 두들기거나 땡땡땡 두들겼겠죠? 라디오를 틀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곰을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밤 9시경 취침 중에 거친 콧김을 느끼고 깨어난 5명의 멤버들은 그 무언가가 텐트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2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방법으로 망을 섰고 이날은 더 이상 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6일 새벽 3시 공포에 휩싸여서 단 한 명도 잠들지 못한 탓에 이른 새벽에도 깨어나 있던 부원들은 1시간 반 뒤인 새벽 4시 30분경 또다시 나타난 곰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곰이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자 부원들은 텐트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으며 곰이 5분간 텐트를 집요하게 끌어당기고 텐트를 쓰러뜨려서 배낭을 마구 뒤지는 사이에 반대편 문을 열고 텐트를 빠져나와서 짐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도 등반에 미련이 있었던 것인지 일행들이 모두 내려가는 것이 아닌 타키 슌지와 카와하라 요시타카만 내려보내고 아래에 내려가서 그 주재소 거기에 신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산하던 두 사람은 다른 대학생 그룹인 홋카이 가쿠엔 대학의 홋카이 아구해 그러니까 홋카이 산악 동호회죠.
동호회 일행을 18명과 조우하게 됩니다. 마침 불곰의 습격을 받고 하산하던 중이었던 호카이 하구의 사람들은 타키와 카와라에게 우리와 함께 하산하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과 같이 가겠다고 이를 사양하며 도움 요청을 요구하고 식료품과 지도 그리고 가솔린 등을 건네받은 뒤에 다시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 18명이 내려가면서 신고는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지도하고 가솔린하고 식료품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떤 도움이 되냐고. 곰을 상대로 얼른 내려갔어야지. 아니면 빨리 남은 동료들도 어서 돌아가자고 했어야 됐죠. 그게 아니라면 이 18명을 다 데리고 갔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간 두 사람은 도중에 도토리 대학과 추호철도 대학원생 그룹과 마주쳤고 불곰이 나타났다는 등의 정보를 교환한 뒤 오후 1시경 텐트에 남아있던 3명과 합류했습니다. 결국에는 5명이 다시 모인 거죠. 살고 싶다면 당장 하산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능선 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등반을 계속하기 위해 그곳에 수리한 텐트를 치고 식사 후 잠을 청했다고 해요. 새벽에 곰에게 습격당해서 죽을 뻔했는데도 하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새벽에 곰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을 뻔해가지고 잠을 못 잤잖아. 그 밤새 불진번 섰다며. 근데 왜 도망가지 않는 거야? 왜 안 내려가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실수였고 오후 4시 30분경 어김없이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1시간가량이나 텐트 옆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기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아까 만난 도토리 대학 그룹의 텐트에 합류하려고 했지만 도토리 대학 그룹도 곰의 습격을 피해서 이미 하산한 뒤였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불어도 도토리 그룹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5명은 어쩔 수 없이 깜깜해진 산길을 계속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후 6시경 능선에서 60m에서 70m 정도 내려가고 있었을 무렵 니시가 불현듯 뒤를 돌아봤을 때 코앞까지 불곰이 쫓아온 것을 목격합니다. 공포에 휩싸인 5명은 미친 듯이 달아났고 곰은 카와하라만을 쫓았습니다. 도망치던 나머지 부원들은 암흑 속에서 첸장! 이라고 외치는 카와하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 불곰들도 엄청나게 영악해서 이 5명의 멤버 중에서 가장 왜소하고 덩치가 작은 카와하라를 먼저 쫓아갔다고 해요. 리더인 타케스에가 불곰에게 습격당하고 사투 끝에 다리를 끌며 도망치는 카와하라를 목격했는데 그것이 카와하라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타케스에, 타키, 니시 3명은 도토리 대학 그룹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생각에 도토리 대학 그룹을 소리쳐서 부르고 모닥불을 피우고 호루라기를 불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대학 그룹도 캠프를 버리고 하산한 후였고 3명은 암벽에 올라서 그곳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암벽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절벽 같은 암벽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들은 카와하라가 무사하길 빌었고 도망치던 와중 일행과 떨어진 코로기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 숨어 있었던 그는 딱 한 번 대답했을 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7일 이른 새벽 3명의 상황은 산속의 깊은 안개로 시야가 5m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라진 나머지 2명을 찾거나 또는 불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8시까지 두 사람을 찾았으나 응답이 없어서 일단 하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산 도중에 제일 앞에서 걷고 있던 타케스에가 불과 2-3m 아래의 불곰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곰은 도망치는 타케스에를 쫓았고 타케스에는 결국 즉사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미끼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구사일생으로 가까스로 도망친 타키와 니시는 고노자와의 댐 공사 현장에 도착해서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가 오후 1시경이었으며 나카사 츠나이 주재소에 도착한 것이 오후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이후에 지나가는 차를 발견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고 이 도망친 2명이 경찰서 그러니까 파출소에 도착해서 신고한 시간은 저녁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28일 구조대는 산에서 타케스에와 카와하라 그리고 코로기를 차단했습니다. 카무이 산에 대해 잔뼈가 상당히 굵어 있어서 금방 찾긴 했으나 세 사람은 결국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엔 죽었구나 3명 다. 옷은 다 찢겨져 나갔고 전라 상태에서 허리에 벨트만 감겨 있는 상태였으며 얼굴 반쪽은 사라져 있었고 코와 귀가 전부 뜯겨 있었으며 복부에서는 창자가 튀어나와 있는 잔인하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뒤였습니다. 얼굴과 목, 고관, 세 부근에 치명상을 입은 3명의 사인은 경추골절 및 경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에서부터 둔부를 공격당해 엎어져 쓰러진 자세로 둔부, 항문부가 물려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도토리 대학 그룹이 버리고 간 하산 캠프에서는 웬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현장에서는 동료들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 몸을 숨겼던 코로기가 피신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남긴 걸로 보이는 기록이었습니다. 코로기의 메모. 26일 오후 5시 저녁 식사 후 곰이 나타나 텐트를 탈출하였다. 도토리 대학 반도포겔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카무이의 그 아래 분지로 내려갔다.
오후 5시 30분 곰이 쫓아왔다. 아무래도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내 5m 옆에. 위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 옆 20m 지점. 나도 곰에게 당할 것 같아서 소나무를 옆으로 끌어안았다. 곰은 절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절벽 아래 중간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 타케스 선배가 소리치듯 도토리 대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의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곰이 내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타케스의 선배가 무슨 말인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곰의 위치마저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절벽 아래쪽에 텐트와 모닥불이 두세 군데 보였다. 텐트에 숨겨달라고 하려고 절벽을 5분 정도 내려가서 아래를 보니 20m 앞에 곰이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올라오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절벽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나를 쫓아오기에 30cm 정도의 돌을 던졌다. 빗나갔다. 성큼성큼 올라오기에 15cm 정도의 돌을 코를 겨냥해서 던졌다. 정확히 맞았다. 그러자 곰이 10cm 정도 물러났으며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잡아먹힐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손살같이 도망치기로 했다. 앞, 뒤, 옆으로 굴러가며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텐트를 향해 겨우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도 없었다. 침낭이 있기에 바로 하나를 꺼내서 안에 들어가 숨을 돌렸다. 잠시 그러고 있자 왠지 안심이 되어 진정되었다. 그러나 바람소리, 풀소리가 신경 쓰여서 잠들 수 없었다. 도토리 대학 사람들이 무사히 보고해서 구조대가 오길 빌며 잠들었다. 27일 새벽 4시 눈을 떴다. 밖의 상황이 신경 쓰이지만 무서워서 8시까지 텐트 안에 머무르기로 했다. 텐트 안을 둘러보니 코펠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자 밥이 있었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산 위쪽은 안개가 깔려 있어 기분이 조금 나쁘다. 이제 새벽 5시 20분이다. 아직 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다시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빨리 하카타에 돌아가고 싶어. 새벽 7시 골짜기를 내려가기로 한다. 주먹밥을 만들고 텐트 안에 있던 셔츠와 양말을 빌려서 텐트를 나가보니 5m 위에 역시 곰이 있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이대로 텐트 안에 머물렀다. 8시쯤까지 버텨봤으나 도저히 텐트를 나가서 지나갈 수 없다. 다른 멤버들은 벌써 하산한 걸까? 도토리 대학 반더포겔은 연락해 줬을까?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다시 안개가 짙어진다. 이 메모는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기가 겪은 상황을 일부 알 수 있었는데 후반부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듯 군데군데 도저히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코로기는 목격자가 없어서 다른 희생자 2명과 달리 사망한 시각이 정확히 언제쯤인지 알 수 없으나 이걸 보면 그 역시 27일 오전 8시경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혼자가 된 채 텐트 안에 있던 그는 끝내 불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하고 말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도 무서웠을 텐데 그 새벽에 이렇게 텐트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우면은 기록으로 메모를 남겼을까요? 아마 불곰에게 감시를 당한 상태에서 텐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기는 밖에는 불곰이 자기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밥도 좀 준비하고 그 안에 있는 걸로 거기서 이제 견디다가 메모를 했잖아요. 몇 시 뭘 하고 있다, 몇 시 뭘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아마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이제 곰에게 잡아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메모로 기록한 게 아닐까? 물론 살아나가려고 끝까지 생각은 했겠지만 혹시나 죽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닐까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8시쯤 썼던 기록 중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두려움에 손을 떨며 썼을 정도인 걸 보아서 그 무렵 곰이 코로기가 숨어있는 텐트 쪽으로 가까이 접근했으며 직후 곰한테 들켜서 8시쯤에 살해당한 탓에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29일 문제의 불곰이 마침내 곰 사냥꾼 10명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구조대는 굉장히 분노하며 불곰을 사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명을 죽인 불곰은 4살 암컷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불곰은 2살 때 새끼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불곰은 교미를 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살 후에 곰의 위 안을 살펴봤으나 사람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즉 사냥 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먹지 않고 공격해서 죽이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의견이 있는데 곰이 먹기 위해서 사람을 사냥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놀이로 올라왔던 사람들을 죽였다고 보인답니다. 와, 개무서워. 곰을 사살한 후 곰 사냥꾼들의 관습에 의해 곰고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박제가 되어서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이 어린 암컷 불곰에게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속수무책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박제가 되면 가죽이 10%가량 수축하므로 생전에 비해 좀 작아지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반달곰보다도 작은 편입니다. 곰이라는 맹수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게 사실 곰은 정말 작고 귀여운 새끼 때도 자기랑 같거나 조금 더 체급이 큰 사람의 아이 정도는 웬만해선 힘으로 누르거나 비등하게 겨룰 정도로 체급 대비 힘이 강한 축에 속한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곰에 의한 습격이 잦았던 히다카 산맥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55년째 곰에 의한 사상 사건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의 습격은 사살된 동일 개체가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신 전체를 가족에게 인도하려 했으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 시신을 아래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이들이 사망했던 곳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고 유골만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하치노자와에는 피해자들을 기리는 유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높은 산에 잠든 홀령들이여 평온하기를. 상여소리도 서글프도다. 하치노자와. 아이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메무로 타케에서부터 종주 중 불곰에게 죽임을 당한 타케스의 카즈토시 향년 20세, 코로기 모리오 향년 19세, 카와하라 요시타카 향년 18세 3인 이곳에 잠들다. 반도폭일부 일행들이 곰이 나타난 시점에서 실수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처법은 물론 불곰의 위험성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인터넷이 발달해서 산에서 곰을 만나면 대처해야 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재와는 다릅니다. 현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바로 산행을 한 것이 그들의 실수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에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머물면서 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바로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사이 상수란 다른 대학생 그룹들이 하산하여 곰의 출몰을 알렸을 것이고 입산 금지 조치 후 사냥꾼들이 곰을 사살한 후 등반을 했다면 인명피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 바로 종주를 시작해야 했다면 열차를 타고 올 게 아니라 비행기를 이용해 빠르게 현지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더폭의 정신에 빠져서 열차만을 이용해 목적지로 감으로써 해당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두 번째 잘못, 불곰이 손을 댄 짐들을 도로 챙긴 것입니다. 일행들은 식량이 바닥날 것을 우려해서 불곰이 뒤지고 있던 가방을 도로 빼앗았지만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곰의 소유물이 된 물건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야생에서 다 자란 곰은 먹이를 빼앗으면 빼앗았지 뺏길 일이 없으며 먹이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본 먹이를 포기할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아, 그래서 그 텐트에 들어가 있던 코록이나 이런 애들을 발견한 곰들이 새벽이건 뭐 아침이 됐건 몇 시간이건 주구장창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구나. 심지어 숲의 1급 포식자인 대형종 늑대들도 불곰이 오면 자기들이 힘들여 잡아놓은 사냥감을 버리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불곰도 다른 짐승이 사냥한 걸 빼앗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인간이 불곰과 음식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케베츠 불곰 사건에서 습격당한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바람에 불곰을 자극하여 마을 전체가 습격받으면서 피해가 더더욱 커지고 만 점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치명적 실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 다음 잘못은 불곰과 마주쳤을 때 바로 하산하지 않았던 거. 결정적인 실수, 곰의 습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카무에쿠산은 그들이 주요 목표로 여겼던 산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했습니다. 언급했듯 이미 종주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기만이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큐슈와 홋카이도는 거의 1000km에 달하는 거리여서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목숨부터 무지해야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 번이나 곰을 만났는데도 도망치지 않았고 특히 두 번째로 곰을 만났을 때에는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도 등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 번째로 곰을 만났고 목숨을 대가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위 곰의 박제를 보면 별로 크지 않은 곰인데 이것 때문에 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생존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한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곰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쳐서는 안 된다. 불곰은 개처럼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곰을 만났을 경우 도망치는 것보다는 팔을 크고 둥글게 만들어서 몸을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단체 행동을 두려워하는 곰에게 대응하기보다 각자 흩어져서 도망친 것도 습격당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것들은 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불곰이 계속 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리더 타케스의 카츠토시와 서브 리더 타키 슌지의 판단착오입니다. 두 사람은 연장자로서 후배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실수를 거듭한 끝에 후배 2명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고 타케스의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만 현명했으면 위에 언급된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다큐멘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사람 모형의 마네킹을 놓고 죽은 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을 때 곰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이빨로 뜯고 짓눌러서 마네킹을 두 동강 냈으며 아우 그럼 죽은 척하면 안 되겠네 곰한테. 두 번째로 불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았더니 불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반세기 전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산케베츠 불곰 사건과 이시카리 노마타 호로신 불곰 사건에서도 곰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일행이 했던 것처럼 큰 소리를 내서 쫓아봤으나 작은 소리에 반응하였지만 큰 소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최초에 시도했던 방법은 곰을 쫓기에는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사건 발생 50년 후인 2020년 당시 홋카이가쿠엔 2부 학생이었으며 상수란 홋카이야구의 소속으로 산행을 한 남성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7월 24일 여름산 합숙을 위해서 조를 셋으로 나누고 정상까지 루트를 쪼개서 산행을 했으나 해당 남성이 속한 조가 산행 중 문제의 곰과 조우했는데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마치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으며 인간을 겁내지도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결국 곰에 쫓겨서 바위 위를 기어오르고 짐이고 뭐고 내팽겨치면서 미친 듯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상에 있던 다른 그룹과 합류했는데 곰에 대해 경각심이 크지 않았던 다른 팀원들도 짐 하나 없이 도달한 걸 알게 되자 비로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7월 25일 이른 아침 버려둔 짐을 회수하러 갔으나 가방이나 수통 등에 온통 발톱으로 긁어놓고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헤집어 놔서 곰이 또 올까 두려워서 얼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 함께 하산하던 도중 곰의 출몰을 알리러 가던 본문의 반더포겔부 타키 슌지, 카와하라 요시타카와 조우했는데 함께 하산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위에 동료들이 남아있다고 거절하며 물품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건이 발생하고 50년 뒤에 그 2022년도에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던 거군요. 다른 홋카이야구의 회원이 남긴 수기에 따르면 당시 만났던 생전의 카와하라, 겁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소름 돋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홋카이 야구회에서 하산하다가 카와하라하고 만난 거잖아요. 타키 슌지랑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이 두 명이랑 만났는데 근데 이랬는데 이 사람 죽었잖아. 카와하라 요시타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후쿠오카 대학의 불곰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조금해도 곰은 곰인 거고 일반적으로 근력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성인 남성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더 파이팅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모루라는 제일 센 선배 있어요. 주인공 선배 있는데 그 선배는 진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챔피언인데 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애니메이션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애니메이션이고 현실에서는 인간이 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래서 등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멀어지면서 산을 내려가는 게 정답이겠죠. 적어도 곰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총을 들고 있어야지. 그쵸? 총을 들고 있어도 싸우지 마시고 도망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있다가 혼자 떨어져서 텐트 안에 숨어들었던 코로기는 옆에서 곰이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자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 메모를 남겼을지도 몰라. 우리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일본 가시는 분들은 산에 가시지 마시고 그냥 도심에 있는 관광지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